그 사람 얘기하면서 내 감정을 슬쩍슬쩍 껴넣는 거죠. 이게 이제 뒷담화가 되기도 하고, 그런 게 잘 될 때 굉장히 뭔가 후련한 느낌 받고. 직장에서 관계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네요. 직장에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직원이 있어서 거리를 뒀는데 어느샌가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더라. 서로 안 맞는 정도로 지나가고 싶었는데 결국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고 억울하게 제가 철없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. 정말 열심히 일해온 곳이라 사랑과 일터에 대해서 더 많이 좌절하고 있다. 다시 제 행동이 잘못된 패턴으로 갈까봐 걱정돼요. 뭔가가 본인 이전에 반복했던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. 그럴까봐 염려가 되시나 봐요. 상담할 때 감정을 많이 다뤄야 할 것 같잖아요. 그래야 하는 거 맞는데 그러려면 소재가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냥 감정을 막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뭔가 소재가 있어야지 그와 관련된 내 감정을 얘기하니까. 그래서 제일 많이 그 소재가 되는 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. 가족관계, 친구관계, 직장에서의 관계. 그리고 보통 그러다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이제 경험된 나의 감정들이 연상이 많이 되고 혼자서 그 경험을 했었을 때는 인식을 잘 못했던 감정들을 발견하게 되고, 그래서 관계를 경험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내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소재가 되고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도움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내가 뭔가 이런 상담받는 기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에만 전념하고 그 다음에 뭐 직장을 구하든지 하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, 그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 일상에서 계속 경험되는 뭔가의 소재가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내가 그 사이사이에 있는 감정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. 그 얘기를 하다가. 이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경험으로 알고 계시죠.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남 얘기잖아요.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미묘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하면서 내 감정을 슬쩍슬쩍 껴넣는 거죠. 이게 이제 뒷담화가 되기도 하고, 그런 게 잘 될 때 굉장히 뭔가 후련한 느낌 받고. 내일은 맑은 님이 여기 미리 주신 질문이 있는데 지금 하신 얘기가 이제 이 얘기인 것 같네요. 지금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은 많이 없어졌는데 굉장히 텅 빈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. 좀 더 지켜보면 방향이 보이겠죠. 힘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. 네, 지켜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라고 우선 짧게 답변 드릴 수 있고요. 뭔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불안한 감정은 사실은 표면적인 거예요.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게 좀 이렇게 거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이 보입니다. 그게 지금 얘기하신 텅 빈 공허함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공허함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서야 본질을 보고 계시는 거일 수 있어요. 물론 힘들어요.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좀 편해지려고 상담했는데 부정적인 생각 불안은 줄어들어서 너무 좋아졌는데 좋아지고 있다가 갑자기 힘들어져요. 그 안에 있는 진짜 내 감정이 보이면 그게 진짜 힘든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중단하는 분들도 꽤 있고, 그때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커다란 상처를 받기도 하고, 그 이유가 바로 이때 그 이면에 있던 내 감정이 막 나오는 시기여서 전이 역전이도 많이 일어나고, 그러니까 그만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또 저항도 많이 일어나고,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. 그래서 지켜보면 방향이 보입니다. 더 중요한 거는 요 얘기를 하셔야죠. 상담하시는 분한테. 아까 하신 얘기, 그냥 뭐 오해가 자꾸 생겨서 거리를 뒀는데 오히려 내가 가해자처럼 되어 있다, 이런 경우가 많죠. 피해자 코스프레를 당했을 수도 있고, 근데 열심히 해온 곳이라서 더 많이 좌절하고 있고, 뭐 아마 그러시겠지만 지금 상담하시는 분한테 이 얘기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거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내 인간관계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성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소재니까. 그랬더니 이제 이름 맑은 님이 진짜 힘드신가 봐요.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다. 내 감정을 보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럼요.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본인만 이렇게 힘드신 것도 아니고요. 다들 힘들어 해요.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조금 수위를 좀 조절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되고,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시면 수위를 또 알아서 조절하시기도 하실 거고, 근데 힘들면은 뭔가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.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힘들 수 있는 거예요. 감정을 보는데 용기도 필요하는데 또 마음의 준비도 필요한 것 같다. 예, 공감이 많이 됩니다.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실제로 뭐 상담 같은 거를 예약하고 아직 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해서 직전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그 다음에 느릿님, 이런 패턴, 악순환의 패턴이 있죠. 뭔가 해야 되는데 일이든 공부든, 근데 답답해서 핸드폰으로 도피하는데 그땐 좋지만 결국 그만하면 다시 현실이 다가오고 그러면 더 불안해지고 시간 낭비한 것 같고, 그러니까 자책해야 되고 내가 미워지고,
그러면 다시 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자책하느라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감정도 소모가 돼서 공부할 수 없어요. 집중도 안 되고 답답하죠. 그러니까 또 핸드폰으로 가고 그땐 좋지만 또 그만하면 현실.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 될 수 있죠. 이제 이거는 물론 많은 분들이 경험하긴 하지만 초점을 감정에 두면 좀 이해가 되는데 얘가 왜 나는 뭐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 할까 이런 식으로 문제시 삼지 말고 본인이 감정이 지금 버거운 거예요.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생각만 해도 답답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압박감, 부담감, 버거움이 있는 거예요.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공부에 대해서. 많은 분들이 그 부담감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. 내가 이렇게 이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거나 뭔가 간절하거나 이유가 있겠죠.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. 그런 분은 아주 소수고요. 오히려 회피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뭔가를 할 때 그것과 관련된 압박감, 부담감, 기타 등등 그런 감정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평정심적으로 좀 한 다음에 해야지 효율이 올라가요. 그래서 내가 뭐가 됐든 이렇게 자꾸 회피하고 있고 그런 내가 자책되고 반복된다면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정, 너무 지나친 기준이나 잣대나 뭐 목표나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은 그냥 나 자체의 원래 패턴이 항상 나를 내가 채찍질해서 노력해서 뭔가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패턴을 만들었었을 때 부담감이 점점 이제 쌓이는 경우도 많고요. 이유는 각자 다 다르게 있을 수 있어요. 뭐 잣대나 기준이 목표가 높아도 목표 내리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. 그거를 내가 추구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. 그 이유 역시도 감정이 거기 많이 들어있죠.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.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.